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한국에서 오늘도 이 사망자 3명 포함 14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와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11명, 확진자가 977명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이곳 LA 왕복 항공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0 대선 경선 네 번째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프라이머리가 이번 주 토요일인 29일에 열리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1위,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 이곳 LA를 방문했었다라는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항공 승무원 중에 객실 승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스튜어디스라고 부르죠. 이 스튜어디스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객실 승무원 스튜어디스는 이제 이스라엘을 찾았던 경상북도 성지순례단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탑승한 항공편에서 이제 근무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후 한국에서 LA를 갔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온 후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북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 이스라엘을 찾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것이 지난 2월 8일부터 16일까지였고요. 그래서 15일 날 이스라엘에서 이 한국으로 출발할 때 이 항공편에서 서비스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19일 항공편을 타고 LA에 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8일이었나요? 그리고 이 승무원이 LA를 이제 떠난 것이 목요일 밤이었고, 한국에는 이제 토요일 아침에 도착했는데, K0124편 8시 때 그 박현영 기자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 한인들이라면 다 아는 그 LA와 그럼요. 한국을 오가는 대한항공편 K0124편이죠. 근데 SBS가 오늘 보도를 통해서 이 승무원이 LA 국제공항 도착 이후에 LA 다운타운 윌셔 그랜드 호텔을 찾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숙소가 거기니까요. 네. 그래서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이 보도를 보면 반나절 정도 머물면서 휴식을 취했고, 이후에 이제 LA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인타운을 돌아다녔을 수도 있지만 피곤해서 그냥 호텔에서 잠을 잤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는지 그것까지는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문제가 당시 K0124편에서 근무했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 외에도 23명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명이 모두 현재 자가격리 상태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승무원이 물론 가장 큰 문제지만, 나머지 지금 23명은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 나머지 23명의 동선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항공사 승무원들은 사실 1월부터 마스크를 쓰는 등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지침을 숙지하고 근무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감염이 돼서, 아무리 뭐 그 성지순례단 그 항공편을 서비스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마스크 쓰고 모든 그 주의사항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을 텐데,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지 그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참 충격적이지 않은가. 코로나19 전파력이 기본적으로 항공사 승무원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그런 어떤 이 기본적인 방어 장치를 하고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렸다는 거니까, 이 전파력이 참. 뭐 공기로도 지금 전파가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알고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열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에서 손을 닦았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교육을 하고 대비를 하거든요, 승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로 주의를 게을리해 가지고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이게 이 승무원은 굉장히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마구 행동한 사람인지, 그런 건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헤파 필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이 오염 물질을 다 거른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 맞죠. 네, 사실이고, K012 편을 통해서 19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여기 도착한 대한항공이란 말이에요. 그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은 좀 각별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LA에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안심하고 그렇죠. 걱정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퍼질까. 참 요즘같이 이렇게 방역을 엄격히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항에서 일일이 다 그 체온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틈이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의 동선을 보면 IOC에서 인천공항, 기내, LA 국제공항, LA 윌셔 그랜드 호텔, 그리고 LA 국제공항, 그리고 인천공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IOC라는 게 이제 인천 승무원 브리핑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 IOC, 그러니까 인천 승무원 브리핑실은 이제 폐쇄된 상황입니다.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폐쇄됐고 문제는 인천공항은 뭐 한국이 지금 엄청난 상황이니까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LA 국제공항과 윌셔 그랜드 호텔입니다. 대한항공 기내도 당연히 방역 작업할 텐데 문제는 LA 국제공항이 지금 어느 정도나 방역을 제대로 하는지 이게 좀 우려스럽고 LA 윌셔 그랜드 호텔은 정말 좀 걱정스럽고요. 뭐 국제공항이니까 아마 LA 국제공항도 기본적인 방역은 다 할 거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LA 윌셔 그랜드 호텔인데 여기가 과연 한국이나 중국처럼 그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사람이 지금 22일 날 떠났단 말이에요. 네. 오늘이 25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오염된 곳에서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도 최대한 뭐 9일까지 네, 9일 10일 말씀해 주셨죠. 오염된 그런 서페이스에서 살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다가 누군가가 그걸 터치하는 순간에 그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그 사람 손에 있다가 그 손이 이제 손을 통해서 사람 뭐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다만 근데 이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보도를 보면 이것도 뭐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LA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침이 시작됐다.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이걸 보면 LA에 있는 동안에는 발병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잠복기였겠죠. 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상태. 그러니까 아마 돌아오는 길에 기침이 나고 몸이 안 좋으니까 돌아오자마자 검사 받았던 것 같은데 승무원이 LA를 방문해서 머무른 때는 잠복기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경우에 최대 14일까지인데 통상 잠복기 막판에는 가벼운 증상, 그 전구 증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가벼운 증상인데 이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제 유증상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증상기는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상기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잠복기 때 바이러스 전파력이 있느냐. 이건 전문가들이 요즘도 계속 지금 토론하면서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잠복기가 거의 끝나는 막판에 가벼운 증상, 즉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이 결국 그 테스트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될 때 그럴 때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잖아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LA에 있을 때는 잠복기인데 잠복기의 막판이었다면 그래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다면 LA에서도 전파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LA에 있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그런 가벼운 증상, 전구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었다면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LA에서는 전파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으로서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A에서 돌아간 이 상황, 이 승무원은 이제 돌아갔고 나머지 승무원 23명도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구나. LA도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정부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 보고 하는 거는 그건 인력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군인 다 출동시켜서 죄다 뭐 어디 잡아 쳐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손을 항상 씻고 사람 많은 곳 가는 곳 갈 때는 굉장히 주의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지켜도 사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그 승무원의 동선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도착할 때 어디서 무슨 버스를 타고 갔고 뭐 그건 자기들 버스일 테니까 네. 그것도 버스도 분명히 소독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호텔에 도착해서 있다가 점심 먹으러 나갔다 저녁 먹으러 나갔다 어딜 갔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LA시가 네. 즉각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방역을 할 수 그럼요. 있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줘야 이게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 동선을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는 한 이거 우리는 그냥 그렇죠. 그냥 장님이죠 뭐 장님. 근데 알려주더라도 이게 이제 알려준다는 의미는 보도하는 정도나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그냥 발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LA시에 빨리 알려야 될 거예요.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LA시가 방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참 여기 심각한 솔직히 문제예요. 말씀드려서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가서 보면은 저 승무원 분들이 단체로 와서 식사하고 가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이 식당 저 식당. 그 어느 식당에 갔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승무원도 알려줘야죠. 문제지만 23명의 승무원은 뭐 따로 지금 네. 뭐 자가 격리하고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함께 타고 온 승객들도 이게 그렇죠. 몇백 명이 그러니까. 되는데 그 네. 승객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거니까 공항에서 그런 발열 검사나 이런 거 받았겠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제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찌 됐건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LA도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그렇게 해서 하면 네, 안 너무 되고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이제는 네, 철저히 주 기자가 지켜야 말씀하신 대로 네. 마스크 쓰고 어떨 네. 때는 이 항상 손 씻고 네. 항상 조심해야죠. 사람 많은 네. 곳 가는 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하는 게 본인을 위해 좋고 그렇죠, 가족을 그렇죠. 위해 좋고 또 주변을 위해 좋고 서로가 조심하면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해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8일에서 16일 날 그 이스라엘 근처로 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분명히 LA도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본인에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좀 더블 체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LA 에 같아요. 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성지순례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가시죠. 네. 그런 분들도 본인 스스로 좀 체크업하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좀 뭐 감기 증상 같은 거 있다거나 네, 그러면 네. 그런 걸 방심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체크하시고 사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치사율이 높은 병이 아니라서 발견되면 제대로 치료받으면 그럼요. 대부분 다 문제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거를 괜히 쉬쉬하다가 제때 치료받으면 될 거를 괜히 치료 안 받고 버티고 뭐 이러다가 오히려 더 큰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이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선 네. 관련 소식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번 주 토요일에 대선 경선이 벌어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TV 토론이 또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LA 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토론은 민주당 대선 경선 10번째 토론이고요. 7명의 대선 경선 주자들이 나섭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핏 버티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의원,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그리고 펀드 매니저 출신의 또 다른 억만장자 탐 스타이어. 그래서 7명이 오늘 격돌하게 되고요. 오늘 토론은 CBS가 생중계 방송해드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CBSN으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CBS 이브닝 뉴스 앵커 노라 오더너를 비롯해서 CBS 디스모닝의 앵커 게일 킹, 페이스 더 네이션의 앵커 메거릿 브레넌, CBS 뉴스 칩 워싱턴 코레스폰던트, 그러니까 CBS의 그 워싱턴 특파원 중에 네. 가장 그 베테랑 메이저 게릿, 그리고 60미닛 코레스폰던트 60미닛의 진행자 중에 한 명 빌 휘테커, 그야말로 CBS를 대표하는 간판 앵커 기자들이 총출동해서 5명이나 나오네요. 네, 오늘 그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CBS 이 진행자들이 던지는 질문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지금 현재 CBS를 아주 대표하는 앵커들입니다. 오늘 NPR은 5가지 관전 포인트 제시했습니다. 첫째, 버니 샌더스가 부동의 선두 주자인데 나머지 후보들이 지난 그 네바다와 달리 버니 샌더스를 집중 공격할지 여부 이거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네바다 디베이트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마이크 블룸버그가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만회할 수 있을지 여부, 세 번째는 조 바이든이 네바다에서 2위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서 마이크 블룸버그보다 토론을 더 잘하면서 버니 샌더스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지 여부, 네 번째는 지난 네바다 디베이트에서 잘하고도 조기 투표 때문에 이미 4분의 3이 네바다 디베이트 할 때 이미 투표를 끝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뛰어난 토론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번에도 저돌적으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토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 다섯 번째는 지난 네바다 디베이트에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꼴찌들의 다툼처럼 보이면서 서로 망해버린 피트 버티저지와 에이미 클로버셔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 이런 5가지를 관전 포인트로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네바다주 디베이트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하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하고 말실수를 한 게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네. 뭐 어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지 아니면 이 두 사람에 나눠서 또 막 공격을 퍼부어 댈지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또 관심 있는 그 맞습니다. 디베이트이 될 것 같아요. 그 논쟁거리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특히 버니 샌더스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아마 버니 샌더스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집중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CBS 60미닛 여기 출연해서 그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했죠. 대화를 하겠다 자기는 분명히 만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때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예전에 40-50년 전에 자신이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것을 이제 해명했는데 그 해명한 발언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과거에 카스트로를 좋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독재자고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 면이 한두 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카스트로가 5-60년 전에 쿠바 혁명으로 집권할 때 쿠바가 너무 못 사는 나라여서 문맹률이 굉장히 심했다.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심했다는 거죠. 근데 카스트로가 집권하고 나서 문맹을 퇴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카스트로가 됐건 또 누가 됐건 간에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그걸 해결해 줬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일 아니냐. 자기 그 얘기를 했을 뿐이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핏 버티저지는 왜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를 후보로 뽑아서 독재자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그런 후보를 내세워서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디펜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지금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핏 버티저리는 참 보면 자신의 공약은 없고 남 공격하는 게 참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핏 버티저리 공약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공격은 잘합니다. 어찌됐건 또 MSNBC나 CNN 등 언론들도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좀 비판했는데요.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는 그런 것 같아요. 너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너 북한 나쁜 놈 얘기해봐 뭐 이런 대놓고 그러면 사실 사람이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말하기가 이건 이런 옳은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올바른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자기가 부동의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방과 선동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그렇죠. 이건 비방과 선동이고. 뭐 솔직히 사실이죠. 뭐. 네. 그래서 선두주자로서 이제 프레셔를 받는 거고 자기는 이 그렇죠. 프레셔를 이겨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스트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지속적인 반미 정책을 수십 년간 펼쳤고 또 쿠바 내에서 인권 탄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카스트로에 대한 비호감 지수가 높고요. 또 미국에는 쿠바를 탈출해 살고 있는 쿠바계 미국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많이 거주하는데 네. 플로리다가 이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결정하는 스윙 스테이트 중에 가장 많은 델리게이트를 보유한 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카스트로에 대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정말 대선에서 플로리다 이기기 힘들고 플로리다를 놓치면 거의 그건 뭐 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굉장히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류 쪽에서는 이 버니 샌더스가 어떻게 하든지 수습해라. 이거 수습 못하면은 선거 망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 주류가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이크 블룸버그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 드러나서 이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 지난 2016년 6월에 양키 스타디움에서 골드만삭스가 프라이빗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 마이크 블룸버그가 연사로 참석해서 자기가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재선 도전 때 인도스한 걸 가지고 I wrote backhanded endorsement of Obama라고 얘기했어요. 이 backhanded라는 단어가 지금 문제인데 backhanded endorse라는 것은 backhanded가 이 조롱하다, 악의적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오바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해줬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행사에서 블룸버그는 오바마가 올바른 일을 한 적이 없고 자기가 생각할 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이 그 골드만삭스 행사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더스먼을 그냥 대충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 연설에서도 굉장히 오바마를 아주 비난했고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때 오바마의 맞상대였던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에 대해서 칭찬까지 했어요. 미트 롬니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오바마보다는 더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에 일을 잘했는데 그 이후에 그 가치를 잘 지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롬니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지난 토론 때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화당 사람이 왜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이런 그 오바마를 이렇게 대놓고 비난한 이런 또 전력이 드러나서 마이크 블룸버그가 과연 이번 토론에서 어떻게 이걸 또 변명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마이크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진보가 너무 힘을 얻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을 보면 참 스케어리하다. 좀 무시무시하다 여기까지 했는데 아마 오늘도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한 방 맞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지금 듭니다. 네, 오늘 디베이트는 5시부터 시작이 5시부터죠.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많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